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옵션의 본질을 주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옵션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이제 주 소재는 레이쇼입니다. 레이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 첫 강의에서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제 일반적인 접근이 아닌 발행자 입장에서 접근을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 개념을 토대로 해서 가장 실천적인 접근, 변동성 매도 포지션으로서 양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진입하며 그 양매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인 접근을 좀 해보자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스트레들과 스트랭글에 대한 부분까지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그때 강의했었던 내용들을 완벽하게 풀지는 않았지만 이 옵션의 본질을 접근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그 채워나가는 단추를 이렇게 메꿔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들은 이제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는 레이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진행될 때에는 콜옵션 매수가 무엇이냐, 풋옵션 매수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콜 매도, 풋 매도, 그 다음에 양 매도, 양 매도를 얘기한다는 건 양 매수를 함께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 정도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방향성 합성으로서 스프레드 거래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네, 보통 이제 콜 강세 스프레드, 콜 약세 스프레드, 풋 강세 스프레드, 풋 약세 스프레드. 양매도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방향성이 가미된 합성이라 저는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레이쇼를 먼저 강의 순서에다 집어넣습니다. 콜 스프레드와 레이쇼의 차이는 단순하게 딱 하나예요. 1대1이냐, 1대2냐, 1대3이냐, 2대3이냐, 1대5냐, 어떻게 행사가 간에 조합을 했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스프레드냐, 레이쇼냐, 이거를 비교하게 됩니다. 자, 레이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옵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제가 이제 오늘 이제 5가지까지 썼는데요. 지난 1강, 2강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1번, 2번, 3번이었습니다. 자, 옵션 매도는 옵션 발행입니다. 우리가 옵션의 개념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무슨 어떤 권리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배울 것이 아니라 메이저가 옵션을 발행한다는, 시장에서 발행한다는 입장에서 옵션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부터 그 개념을 파고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1강에서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강에서 양매도라는 소재를 두고 얘기를 하면서는 옵션의 움직임에 대해서, 옵션은 밋밋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순간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선물의 어떤 차트 모습과 콜옵션의 차트 모습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선물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제 예를 들어서 횡보하는 모습으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요, 콜옵션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선물은 약간 우상향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콜옵션은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밑으로 살짝 기어 들어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밋밋하게 움직일 때. 또 마찬가지로 선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데 풋옵션은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밑으로 좀 내려간다고 하면.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지를 않고 옆으로 기거나 심지어는 내려가기까지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밋밋하게 움직이던 옵션이 갑자기 움직이는 순간이 나와요. 그런 자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서로 이제 가격과 가격이 상충하는, 예를 들어서 선물 쪽에서 사겠다는 매수 세력과 팔겠다는 매도 세력이 서로 합의가 되면 가격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만들어지면서 차트가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그러다가 팽팽하게 맞서는 순간이 옵니다. 팔겠다는 사람은 이 가격이 아니면 안 팔겠다. 사겠다는 사람은 이 가격이 아니면 안 사겠다.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그런 자리에서, 혹은 그 반대 경우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가격의 고점이 만들어지고, 또 반대 경우에 가격의 저점이 만들어지고, 이 고점과 저점은 매수하고자 하는 이와 매도하고자 하는 이의 이들 간에 그 의견 차이가 발생된 지점이거든요. 일종의 그 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저점과 전 고점들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 고점 위치까지 선물지수가 살살 올라갈 때까지는 옵션이 밋밋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전고점에서는 서로들 눈치를 보거든요. 시장 참여자들 간에. 그러다가 전고점에서 이제 눌리는 흐름으로 이렇게 시장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항을 받는 케이스죠. 어떤 경우에는 그 저항을 뚫고 양봉을 세우면서 급하게 움직이면서 모멘텀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선물이. 이때 옵션은 갑자기 움직입니다. 갑자기 움직이면서 그동안 움직이던 어떤 이런 폭과 다르게 옵션은 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밋밋하게 움직이다가 어떤 특정 자리에서 싸움이 발생되면서 싸움의 결과가 나올 때 옵션은 흐름을 크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때의 리듬을 느껴야 되는데, 정박과 엇박이라는 개념, 이것이 핵심이었죠. 양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정박 흐름은 시장이 상승할 때 우선 풋옵션이 죽습니다. 풋옵션이 죽고, 그 다음에 선물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콜이 상승합니다. 근데 풋옵션의 하락한 가격과 콜옵션의 상승한 가격을 놓고 볼 때, 유사 가격을 놓고 봤을 때요, 이 상승한 콜옵션 가격이 하락한 풋옵션 가격보다 약할 때, 작을 때, 이럴 때가 보통 정박이에요. 정박자. 그러면서 그런 정박이 계속 이어지면서 옵션 프리미엄이 살살 녹아 들어가는 이제 그런 리듬, 이게 정박 리듬이고 일반적 리듬입니다. 근데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이제 나옵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가 지수가 슬슬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그 전 저점 자리들, 그냥 뭐 일중 흐름에서 놓고 본다면은 일중 저점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 왔을 때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기대는 이 지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콜옵션이 두들겨 맞거든요. 콜옵션이 확 죽으면서 선물이 그 자리를 붕괴시키는 순간에 풋옵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박 리듬이면요, 선물이 그 자리를 붕괴시켰는데 풋옵션이 이제 이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상승하는 폭이 콜옵션이 죽었었던 그런 폭보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거나 더 좀 작게 이렇게 풋옵션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어떤 맥점을 붕괴하고 내려갈 때는 풋옵션이 반응이 조금 한 박자 늦게는 나오지만 더 크게 나오는 순간이 나옵니다. 갑자기 풋옵션 쪽에서 타닥 하면서 후룩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순간 엇박이 나오는데, 이 순간이 보통 어떤 순간이 되냐면 지지를 생각하고 저점 매수로 이제 방향 매수를 대했던 분들이 손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거든요. 하고 당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그리고 이제 그 옵션 프리미엄 감소를 기대하고 양매도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잔뜩 양압이 살살 늘어나고 있는 순간이 되거든요. 그때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양압이 갑자기 한 틱, 두 틱 늘다가 네 틱, 다섯 틱, 여섯 틱 이렇게 팍팍 늘어나는 순간이거든요. 엇박. 이때 이제 그 변동성 매도자들은 당황을 합니다. 이런 그 옵션의 리듬, 정박과 엇박, 이제 그걸 가지고 지난번 시간에 양매도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어떤 순간에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양매도라는 포지션을 단순히 시간가치 프리미엄을 줄어드는 그 세타 시간가치를 노리기 위한 포지션이 아니라, 양매도는 정박과 엇박이 어우러지면서 그 옵션의 실제 거래 대상인 옵션의 양압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쪽에서 그 구간 내에서 들어가서 변동성의 변화를 탐닉하는 것이 양매도라는 그런 부분으로 두 번째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옵션에는 행사가가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자, 그동안은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을 같이 놓고 얘기를 했어요. 콜옵션과 풋옵션을 같이 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동일한 옵션을 가지고 이제 행사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션에 행사가가 있다. 그래서 그 행사가들 중에 그 같은 행사가, 콜은 콜끼리, 풋은 풋끼리 이 행사가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어떤 식의 어떤 뭐 구성이 이루어지는지. 자, 옵션에 행사가가 있다는 거 가지고는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스프레드 거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쇼 거래 한 두 가지 정도의 합성 형태를 이야기를 우선은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행할 강의 내용은요, 이 옵션 행사 가격이 가지고 있는 행사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언급할 겁니다. 오늘 강의에 필요한 부분만 언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동일 방향 행사가 간의 조합이 레이쇼다. 즉 콜과 콜을 가지고 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레이쇼인데 1대1 조합이면은 스프레드 거래입니다. 1대1 조합이면. 근데 1대1 조합이 아니라 1대2, 1대3, 뭐 2대3 이런 식으로 1대1이 아닌 조합. 이것을 그 비율 조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레이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레이쇼, 콜레이쇼, 풋레이쇼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들어보시거든요. 자, 우리 그 조수구단님, 그 콜레이쇼, 풋레이쇼야 뭐 시장에서 뭐 항상 많이 들으셨던 얘기고 개념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크레딧 콜레이쇼, 데빗 콜레이쇼 잘 쓰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은 뭐 1번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네, 들어보시기는 하셨죠. 근데 사실 이 크레딧 레이쇼와 데빗 레이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개념을 명쾌하게 알고 심지어는 합성을 하시는 분들도 크레딧 콜레이쇼, 야 그거 네가 콜레이쇼 잡은데 수익이 안 난 건 말이야. 크레딧 콜레이쇼로 잡아서 그래. 그 데빗으로 잡았으면 이익 나는데 이 정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 정도 되면요, 그 상당히 깊이 파신 분들입니다. 합성하시면서. 근데 이 부분 정도까지는 명쾌하게 알고 구성을 해야, 왜 크레딧 레이쇼와 데빗 레이쇼를 안다 모른다의 차이는 합성 거래를 하면서 행사가를 선택하면서 비율을 골라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그릭스를 참고하면서 이게 2대3이 좋을지 1대3이 좋을지 1대3으로 갈지 2대5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 크레딧과 데빗의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영어 자체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크레딧. 이 크레딧은 그 신용 창조죠. 다시 말하면 발행자 입장의 개념입니다. 은행의 입장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입장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입장이거든요. 돈을 만들어내는 입장, 찍어내는 입장, 발행해주는 입장. 데빗은요, 그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자, 옵션을 콜 매수를 했다. 이건 데빗 쪽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콜 매수를 했다. 풋 매수를 했다. 이것도 데빗입니다. 자, 콜을 죄송합니다. 콜 매도를 했다. 이건 크레딧입니다. 옵션 시장은 발행 시장입니다. 자, 콜 발행을 했다. 누군가 발행을 해야 옵션을 매수할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발행을 해줘야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콜 매도, 풋 매도, 이 옵션 발행은 크레딧 개념이다. 또 그리고 그 발행되어 있는 옵션을, 그 권리를 사는 행위, 그건 빚을 지는 행위거든요. 이것이 데빗이다라는 식으로. 일단 그 개념만 여기서 잡아두십시오. 그리고 이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래서 크레딧 콜레이쇼라고 부르고, 저래서 데빗 레이쇼라고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진행하면서는 그 크레딧 콜레이쇼와 크레딧 풋 레이쇼를 합쳐놓으면 또 다른 합성 포지션이 돼요.
이제 뭐 데빗 콜 레이쇼와 데빗 푼 레이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떠한 그 목적과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구성을 달리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이거 맞추시는 분 있으시려나 모르겠네요. 크레딧 콜 레이쇼 플러스 크레딧 푼 레이쇼는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합성 포지션입니다. 합성 포지션이에요. 종합적인 합성 포지션이 나옵니다. 오버 포지셔너들이 잘 쓰는 포지션이고요. 오버하시는 오버맨들, 그분들이 잘 쓰는 포지션입니다. 혹시 조수그다님 이거 뭔지 아세요? 크레딧 콜 레이쇼 플러스 크레딧 푼 레이쇼. 자, 콜 레이쇼랑 푼 레이쇼랑 같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그 합성 포지션이면서 우리 합성계 쪽에 뭐 또 그 그릭스 쪽에서는 유명한 대부님이신 분의 필명이기도 해요. 자, C걸이 됩니다. C걸. C걸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콜 레이쇼와 푼 레이쇼를 합치면 C걸이라는 포지션이 됩니다. 지금 돌핀님, 느낌님, 샤크님 도대체 뭔 소리야 싶죠? 지금 레이쇼도 헷갈리는데 콜 레이쇼, 푼 레이쇼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크레딧 콜 레이쇼 뭐고 데빗 푼 레이쇼 뭐 이런 건 뭔지도 모르겠는데 콜 레이쇼, 푼 레이쇼 합쳤더니 C걸이라고 하면서 또 이상한 단어까지 나오니까 좀 복잡하시죠? 조금 있다가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이 개념 정도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바로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해서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금 제가 요 챕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일 방향 행사가 간의 조합을 1대1이 아닌 1대 다수로 엮었을 때 그걸 레이쇼라고 한다라는 부분을 지금 명쾌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크레딧이라는 것은 창조해낸다는 측면에서 옵션은 매도 발행의 의미고 데빗은 빚을 진다는 입장에서 옵션 매수하는 입장이라는 것, 이제 그런 정도의 개념만 지금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